일단은 뭐 앱 다운로드 수가 너무 저조했고 저희 직원밖에 다운로드를 받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 여러분. 오늘은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의 연말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2020년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 디자이너 분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면서 연말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편은 제가 초반에 받지 못한 파일이고요. 지금 라이브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이에요. 1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위니브가 설립이 되었죠. 저희가 학원과 연구원과 출판사를 설립을 해서 그걸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법인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렛 미디어를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법인 전환하면서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정말 까다로웠고, 그 중에서도 그 통장 개설할 때 실적이 있어야 통장 개설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 설립되는 법인이 실적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어떤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저희가 잘 법인을 설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억 3,200만 원 인프런에서 진행을 했었던 와디즈 펀딩인데요. 여기에 메인 컨텐츠가 저희 강의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6,646%를 달성했고 1,670분이나 서포팅을 해주셨죠. 이때 저희도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펀딩이잖아요. 1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래서 저희도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광고도 좀 열심히 했고요. 제 SNS에도 알리고 또 저희 직원분들 통해서도 알렸던 것 같습니다. 선선하다 프로젝트. 저희가 직접 이제 학교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계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영리를 목표로 만들어진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안 그래도 이제 제가 가르쳐 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동아리 장 같은 것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또 제주도 내에 자기 학교를 좀 변화시키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법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강의 자료도 같이 주면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네, 코로나맵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 버전이었는데 코로나가 발발되고 이런 어떤 시각화해주는 웹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주도 내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확진자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좀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최종본은 아니고 완전 초창기에 만들었던 웹사이트. 이걸 어디서 구한지 모르겠네요. 2월입니다.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 책을 출판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그 스타트업 협회라는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40개 되는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그룹이고요. 거기서 제가 부회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대표님들이 어떤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들에게 원고를 받아서 출판을 했었던 그런 책이죠. 제주 스타트업의 현황을 알리고 제주 스타트업 협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미래 방향적인 그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생각을 해오던 어떤 커리큘럼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 아카데미의 메인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 아카데미 메인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어요. 그럼 다음 학기 되면 또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그 선생님을 다시 교육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계가 해결되지도 않고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새로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리시면서 선생님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소프트웨어 선생님이 되셔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굴책 클론, 페이스북 클론 와디즈 펀딩이었는데 1,500만 원 정도 펀딩이 됐어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인스타그램 클론이 1억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컨텐츠들도 한 2달 정도를 노력해서 작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물론 175분이나 되시는 서포터 분께서 펀딩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어떤 기대치보다는 약간 미달되었던 그런 펀딩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컨텐츠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동영상 시간이 30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어마어마한 컨텐츠거든요. 잠깐 볼까요? 보지 않겠습니다. 앱도 런칭을 했어요. 저희가 앞으로는 앱으로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했고 이걸 또 이제 동영상 강의로 찍으려고 했었습니다. 일단은 뭐 앱 다운로드 수가 너무 저조했고 저희 직원밖에 다운로드를 받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중단했습니다. 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홍보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다운로드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강의들이 있어요. 지금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맵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예요. 이게 몇 월 달이죠, 근데? 3, 4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이제 시도별 현황들 게시하고 한국 확진자 현황들도 알 수 있게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놓고 로그 그래프 그리고 뭐 확진자, 국내 현황, 뉴스들 크롤링 해갖고 밑에다가 넣고 밑에 보면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낯설 때였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시행했을 때 또는 2단계 시행했을 때, 3단계 시행했을 때 각각 단계별 시행을 2회차 했을 때, 3회차 했을 때 같은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인터랙티브 웹으로 개발을 했었거든요. 3월입니다. 3월이요. 위니브 프렌즈가 다 만들어진 때이죠. 위니브 프렌즈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여기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 닫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에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문 닫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위기감이 불과 1년이 채 안 됐죠. 네, 3월 달이니까. 그때 저 자신도 좀 약간 만반의 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업을 접고 나도 쉬어야겠다.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 학원 휴원 중입니다. 코로나 2.5단계 되면서 또 휴원 중이에요. 근데 상황이 좀 다른 게 저희가 이때만 해도 이제 온라인 컨텐츠가 굉장히 풍성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많이 탈바꿈을 했죠. 피버팅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어려운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4월입니다. 4월. 이때 로드맵이 나왔군요. 주니어 베이직, 어드밴스, 토탈 어드밴스드, ETC. 그래서 이때는 사실 이렇게만 로드맵이 작성이 됐어요. 지금은 이 밑에 주렁주렁 굉장히 많은 강의들, 글씨도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생산이 됐는데 이때만 해도 한 17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드맵을 작성하고 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화살표를 좀 그려 넣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거를 학점제로 운영하자는 것은 좀 뒤에 생성이 됐습니다. 카카오 공채 시즌이었어요. 이때 제가 이제 생활 코딩에 이 알고리즘 풀이를 한다라고 올렸고 250분 정도가 참여하겠다고 하셔갖고 단톡방 만들어서 줌으로 라이브로 이 알고리즘 문제 풀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 풀이 세미나를 한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눈 떠보니 코딩 테스트라는 자료집을 발간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료 강의로 내보냈거든요. 그게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저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뭔가를 베푸시면 또 이렇게 반사 이익을 또 받는 것 같아요. 온라인 클래스, 네, 이것도 그 학교 강의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뀌는 어떤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죠. 이 디지털에 너무 친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터넷 상에서 좀 모아봤어요. 이 강의를 같이 제작해 줄 분이 혹시 있으신가? 라고 여쭤봤고 한 5분 정도가 합류를 하셔서 저희가 강의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보시면 무료예요. 무료 강의고요. 선생님들 들으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온라인에서 쓰는 어떤 도구들을 모두 모아놔서 그 강의들을 찍어놓은 활용법을 찍어놓은 강의입니다. 인프런에 게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와디즈 펀딩을 했었던 페이스북 클론 프로젝트인데요. 개설이 이제 인프런에 된 거죠. 그리고 런칭을 해서 이것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 와디즈 펀딩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미쳤지만 오히려 인프런에 올려놓으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30분 그 요약 강좌 시즌 1이 있었어요. 이게 시즌 2거든요. 시즌 1은 이제 파이썬,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4개의 과목을 저희가 런칭을 했었는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강생도 한 5,0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즌 2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파이썬, 넘파이, 판다스, 매플라틀립, 장고, 크롤링까지 해서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는 강의를 찍었습니다.
러플. 지금 이 얼굴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화장을 하고 있네요. 뒤에 플레이봇도 나오는군요. 네, 둘이 세트입니다. 러플은 제가 애정을 좀 가지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 아카데미에서 이제 메인 강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났고, 이 프로그램으로 파이썬을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에 공급을 하는 임무를 저희가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인 강사로 뛰면서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맺은 인연이 아직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특히 이제 구성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도 제가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강의를 받았던 학생들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전에도 파이썬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파이썬을 재밌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 전에 스택 같은 경우에 C나 자바 쪽을 제가 주로 했었는데, 이 러플이라는 프로그램들 하면서 제가 파이썬으로 좀 옮겨가게 됐어요. 제주 스택을요.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끔 사용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 철학들이 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봇도 마찬가지로 사실 러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한국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 프로그램이고요. 한국에 있는 교사분께서 러플처럼 개발을 하신 건데, 거의 대부분의 개념들을 러플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찍어 놓은 거죠. 5월입니다. 예. 아까 보셨던 카카오 공채 대비 코딩 테스트 풀어드린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한 3주, 4주 만에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눈 떠본 코딩 테스트. 그래서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로 풀어드리는 그런 강좌거든요. 스토리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제 앞뒤로 살을 좀 붙여서 모든 강의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좀 이어지는 그런 강의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강평 이벤트를 했었죠. 요 스티커 드리는 수강평을 했었습니다. 이때 스티커 크기 조절이 이게 안 돼갖고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여기다 붙이면은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게 지금 남아있나요? 네, 남았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학원에서 가져가십시오. 제가 택배로는 못 보내드리고.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다니고 계시는 종욱님하고 줌으로 연결해서 미덕을 하게 된 어떤 5월 달에 제주도로 이제 내려오게 되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만나서 줌으로 얘기 좀 나누자라고 했는데, 지금 제주 테크노파크가 있잖아요. 이분이 또 연락을 하셨어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종욱님한테 강사비 좀 지원을 드리고 이 미덕을 열었습니다. 되게 고마운 이렇게 협찬 이렇게. 제 손하고 비슷하네. 이것도 제가 추구하는 철학과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언젠가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시빅 해킹은 주변의 문제 또는 지역의 문제 또는 이제 국가의 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ICT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술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방법론적인 교육들이고, 소프트웨어가 한국에는 이제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 이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사이언스 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대중화 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 좀 만들게 되었던 프로그램이고요. 들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만들었지만 이걸 왜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신 것 같습니다. 제주 산학융합원하고 제주 테크노파크는 연이 되게 깊어요. 제주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바울랩 미디어를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산학융합원에서 교육 요청을 했을 때는 거의 거절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입문과정이었고, 이때는 파이썬하고 넘파이하고 판다스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융합원이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한 곳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기억이 남네요. 6월입니다. 위드림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와 함께 공고를 100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후원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설립 취지가 있기 때문에 10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인데, 내년도에는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정보보안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해킹 방어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국방부에서도 해킹 방어를 했었고, 신한금융그룹에서도 해킹 방어를 했었어요. 해킹 방어에 대한 어떤 진로를 잡아주는 교육을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듣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정보보안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 근데 이게 한 번에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한 문장으로. 왜냐면 이 정보보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분야들이 있고, 각 분야들이 너무나 달라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 과목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빠르게 넓고 얇게 훑어주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분석 강의를 만들었죠. 제가 이거에서 기억이 남는 거는 광고. 네. 저희의 이제 잠깐 이제 더큰넬 센터에서 거기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면 더큰넬 센터에서 월급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는 월급을 더큰넬 센터에서 주니까 저희 회사에서 식물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광고를 만드셨는데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사실 1,300만 원까지 안 나올 수도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아니셨다면 한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